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 오늘 사실은 이른 아침부터 서부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부나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 시간이 됐는데, 아침에 지금 우리 수연 이디님이 오프닝 하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클로징을 하는데, 어, 요번 NAO는요, 저희가 중점을 줬던 게 백오피스, 그러니까 우리 신스스 웹사이트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이번에 NAO의 이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마지막 제 세션이 신시스가 가지고 있는 opportunity,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opportunity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회사에서 준비해준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용을 한번 저희가 고 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는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페이지 1부터 14페이지까지 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아까 우리 제시카 세프티가 뭐라고 하셨죠?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도 있고 필링을 전달하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필링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와이드를, 이걸 내가 어떻게 말로 내 필링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일까 하실 때, 제가 오늘 드리는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가지고서, 아, 나는 저거를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나는 저기에 있는 저 내용을 가지고 내 필링과 같이 접목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를 조금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이 뉴 에이전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필드를 뛰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시고 있는 순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아, 이거 너무 좋다라는 이제 필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필링을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how to를 저희가 오늘 많이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한 30분, 40분 정도 제가 트레이닝을 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필링에 가장 근사치한 내용을 여러분 걸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프로스펙팅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시스 웹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오픈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나는 설명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도 나름 또 공부를 해보시면 이벤츄얼리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쉐어를 좀 할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제가 슬라이드 뷰로 해야 되나요? 아, 됐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컴퓨터를 잘 못해도 여러분들 저희 일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저희 일은 좋아요. 제가 요거를 여기로 좀 옮길게요. 오케이. 설명 저희가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웹사이트에 가면 리소스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어프로브 된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면 한국말도 있고요. 영어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영어로만 쓰다가 제가 오늘 이제 NAO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간만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말하는 톤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웹사이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걸 사실 읽기만 해도 충분하게 인포메이션을 클리어하게 전달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가 뭐냐면, 왜 신스스인가? 그러니까 why 신스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스스라는 회사 안에서는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내 최고의 독립 마케팅 조직 중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
이게 한국말로 사실 읽었을 때는 제가 두 번 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미국에 보면 IMO 아까 말했던 그 인디펜던트 마케팅 오르가니제이션 중에서 탑 3% 안에 들어간대요. 저희가 탑 3%.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나와는 이제 통계에서 얘기를 하면 탑 3% 안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국내 최고의 독립 마케팅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멘토십 기반 시스템이 있습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빨리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마이클 씨가 Y신시스를 할 때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올해 이제 초에 이제 저희 회사에 등록이 되시고 컨벤션 다녀오시고 하시다 보면 불과 3개월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3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마이클 씨가. 수많은 사람을. 저희 하이라키에 있는 뭐 담당 FD님이나 트레이너도 만나셨지만 저도 개별적으로 만난 기억이 나고요. 우리 또 저를 또 리크루트하신 우리 보 이비씨 님도 만났던 기억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마이클 씨가 했고 그러니까 수많은 멘토십들이 우리 마이클 씨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빠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만나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다른 회사였다면 이게 가능할까 제가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입사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조제 우리 수진 씨도 있지만 똑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 수진 씨도 보면 입사한 지 별로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리더십들을 1대1로도 만나보셨을 거고 많은 리더십들이 수진 씨를 돕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서포트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센시스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셨어도 이런 서포트를 받아보신 적이 있었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해보신다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담 리더십 팀과 지원 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일을 시작할 때, 내 담당 트레이너가 누군지를 모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담당 트레이너가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필드 다이렉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담팀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다 있고요. 또 그 외로 저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14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어드민 팀이 여러분들을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사실은 페이로를 받으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 인컴이 나오셨을 때 100% 커미션이고요. 1월 30일 아니 2월 초까지 해서 매년 여러분들은 1099을 회사에서 이슈하고 여러분들 그거를 받으셔서 세금 보고하실 때 자영업으로 여러분들은 세금 보고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W2가 아니라 1099을 이슈를 받으십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 딱 유일하게 14명만 페이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고 저희 웹사이트를 관리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매주 커미션을 받으실 때 커미션이 스킵되지 않고 아니면은 누락되지 않고 따박따박 여러분 은행에 들어갈 수 있게 보조를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이 일을 하시는 분들 14명이 있습니다.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작은 회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일 시작한 지 19년 차인데,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희 회사의 오피스는 딱 하나. 서든 캘리포니아의 가디나라는 지역에 한 개 있었던 오피스가요. 지금 저희가 37개의 오피스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아마 이런 백업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만일에 어카우닝을 해야 되고 에이전트 트레이닝을 저 혼자 다 해야 되고 웹사이트 제가 다 관리하고 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회사가 성장했었던 이유는 이런 서포트 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 만날 때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회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에이전시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끔가다 손님들이한테 여러분들이 뭐 연금을 상품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 상품을 할 때 절대 저희가 하지 않는 게 신시스로 체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시스는 보험회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무엇만 가지고 있는 회사죠? 여러분들? 에이전트만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모델 에이전시는 뭘 가지고 있죠?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파이낸셜 서비스 특히 인슈런스를
제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슈런스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들어오면 어떤 라이센스 공부를 하시나요, 지금? 인슈런스 라이센스를 공부하십니다. 라이프만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저희가 잘하는 건 뭐냐면 정말 많은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보험회사들과 컨트랙을 맺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쭉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듣다 보니까 FNG만 듣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FNG의 자회사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가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사들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각 회사들마다 본인들이 잘하는 특수 상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이전트이고 내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 회사들하고 당연히 컨트랙트 맺으셔야 되고요. 이 회사들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이 회사가 잘하는 상품들이 무엇인지도 공부를 좀 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손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때 플래닝을 해드리거나 손님들 서비스할 때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업계를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믿으세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맞나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으시나요?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저는 so far 한 두 번의 기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왜냐면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센시스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도에 결혼한 게 타이밍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한 거고요. 2000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다행히 정말 타이밍이 좋게 저희 남편의 친구가 융자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다른 지역에 가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융자 회사를 제가 들어갔어요. 2000년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국에서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 100년에 한 번 생길 수 있는 일이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이자율이 사상 저였잖아요, 여러분들. 0%, 1%의 융자를 받았을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2000년도, 2007년도까지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재벌이 나왔던 때가 그때예요. 근데 제가 2000년도에 뭘 시작했다 그랬죠? 융자를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세일즈를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세일즈를 안 하고 안에서 어드민 사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프로세싱으로 시작해서 언더라이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5개의 큰 굴지의 큰 회사들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뭐 워싱턴 메트로 아시는 회사도 있었을 거고, 뭐 컨트리와이드, 뭐 인디맥. 여러분 지금은 없는 회사들이에요. 너무 슬프게도. 근데 진짜 이렇게 큰 회사들이 융자를 진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을 전공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때 타이밍 좋게 그 업계를 들어가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까지 돈을 괜찮게 벌었어요. 세일즈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업계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돈을 좀 괜찮게 벌었던 게 저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첫 번째 타이밍이었고요. 두 번째 타이밍은 저는 요거였었어요. 센시스를 만난 게 저한테는 2007년도에 센시스를 만난 게 저한테 두 번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 시장 어떤가요? 우리 수진 씨 막 이런데.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좋지 않았나요? 제가 오늘 오피스 들어왔는데, 이만큼 이제 손님들 애니얼 스테이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작년, 한 1월, 2월에 여러분들 스테이먼을 받으신 분들 작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지난 1년치 거를 보잖아요. 연으로 지금 보니까 기본 한 10% 정도 레이트 오브 리턴을 다 받으셨어요. 손님들이. 맞나요, 여러분들? 거의 다 S&P 500 아니면 그리고 골드로 들어가신 분은 연 15% 정도를 받으셨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골드로 내 융자,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상품을 저희를 통해서 상품 하신 분들이 골드를 원하셨던 분들은 한 15% 레이트 오브 리턴이 다 들어 받으셨고 그리고 S&P 500으로 원이얼 포인트로 가지신 분들은 거의 10% 이상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자를 받으신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올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이 받으실 이자는 얼마인가요? 올해 만약 마이너스 10%, 20% 계속 떨어져. 매달. 내년에 이분들이 스테이먼을 받을 때 제가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안 해도 돼. 왜? 우리 손님들은 얼마를 받으실 거니까. 0.25를 받으실 거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이 10%, 20%가 떨어져도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게요. 0.25 정도는 최소 받으시거나 아니면 못해도 0을 받으세요. 무슨 얘기냐? 작년에 내가 벌어둔 돈을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요새처럼 변동이 이렇게 많은 주식 시장에서 보호가 필요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님들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절호의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수파 기드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은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하는 얘기 있잖아.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그리 안 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Applied knowledge가 power라고 얘기를 해요. 적용을 한 게 그 지식이 힘인 거지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힘이 되지 않고요. 내가 아는 것을 내 실생활에 내 재정에 내가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재정 교육을 충분하게 시켜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재정에 적용까지 시켜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고 그다음 또 세 번째는 한 지난달 작년 한 하반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때는요 가족들이 모여서 홀리데이를 막 즐겨야 되는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연말 때 그리고 그때 땡스기빙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가 뭐였냐면요 레이오프였어요. 사람들 자르겠다라는 거. 특히 정말 고수익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IT 업계에 일하는 분들, 아마존에서 진짜 뭐 구글에서 여러분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말 이렇게 큰 회사들에서 계속 레이오프를 하겠다라는 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직업이 불안정, 특히 요즘에 그리고 AI라는 게 저도 챗 GPT를 정말 많이 쓰지만, 제가 챗 GPT를 AI를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점점 사람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겠구나. 너무나 빨리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통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이런 직업군들이 사라지겠구나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이걸 통해서 저는 사실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생각을 저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요즘이었던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할 때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듀얼 커리어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베이비 부머 시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보면 저희가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부머는 무슨 뜻이에요?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니 급속도로 숫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베이비 부머 뭐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제가 X세대입니다. 제가 X세대라는 얘기를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느낌이 좋잖아. 베이비 부머보다 X세대가 훨씬 더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뭔가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X세대 들어가려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X세대 맞지? X세대 맞지? 막 이래가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베이비 부머라는 그 인구가요, 8천만 명이에요. 남한 인구가 여러분 5천만 명인데, 베이비 부머가 8천만 명이면은 이게 80 밀리언이에요, 여러분들. 80 밀리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이비 부머라는 그 나이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난 1946년부터 64년도 사이에 태어나신 분 그 짧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8천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이 움직일 때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산업들을 이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1946년에서 64년 동안에 태어난 이 8천만 명의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성장했던 사업들이 뭐였을까? 걸버, 존슨 앤 존슨, 마르텔. 아이들 뭐 키우는 뭐 장난감들 아니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뭐 이런 분유들 이런 것들이 성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가정주부로 아빠는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이 베이비 부머 시대 때부터 이게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듀얼 인컴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둘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패스트푸드예요.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성장했을 때도 이때고요. 자동차,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던 때가 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8천만 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2026년도에 이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은퇴예요. 은퇴를 시작했거나 은퇴를 벌써 하면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8천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이 뭐냐면요. wealth transfer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서 아까 우리 수일이가 얘기했던 레게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는 재산을 내가 다 쓰지 못한 이 재산을 누군가한테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그게 집으로 됐든 주식으로 됐든 생명보험이 됐든 어떤 식으로의 방식으로든 그 트랜스퍼가 되는데 그게 68 트릴리언 달러래요, 여러분들. 68 트릴리언 달러.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이게 달러입니다. 원도 아니에요. 68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1조 달러라는 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돈이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일이 부활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내일이 부활절인데 저희가 보통 보면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2026년이면 정확하게 예수님 오신 지 2026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오셨을 때 가서 여러분을 살고 있었어. 우리 수연 씨가 유수연 씨가 그러니까 2026년 예수님을 같이 본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수연 씨가 하루에 150만 불을 쓰면 돼요. 하루에 150만 원씩을 매일매일 2000년을 쓰면은 쓸 수 있는 돈이 1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68 트릴리언 달러가 wealth transfer이 된대요. 물론 그게 다 내 돈은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아니겠죠. 근데 그 안에 1%만 내가 움직일 수 있어도 아니면 0.1%만 움직일 수 있어도 어마무시한 돈 아닌가요, 여러분들? 돈은 절대로 여러분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동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그거를 움직여야 돼요. 부동산을 움직이려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붙거나 아니면 에스크로가 붙거나 누군가가 돈을 벌고요. 주식도 똑같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로빈후드에서 돈을 사고 판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도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누가? 로빈후드가 돈을 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내가 그 플랫폼 안에서 내가 일을 하면 웨alth 트랜스퍼에 여러분들이 파티스페이스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옵션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기가 쉬워요. 마이크 씨 아까 풀타임 잡으로 지금 아직도 경찰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일을 지금 어떻게 파타임이 아닌 두얼 커리어로 내가 또 하나의 다른 커리어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입증된 비즈니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제스비 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이런 NAO나 NAT나 아니면 여러 BPM을 통해서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비즈니스 안에 또 내 개인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셋업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보상 시스템이나 이중 직업을 할 수 있게 좀 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이 우리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왜 비즈니스 안에다가 비즈니스를 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비즈니스가 맞냐는 사실은 저는 아니에요. 뭐가 옳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옳고 틀린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택도 시간에 따라서 사실은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신시스라는 회사를 제가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음,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했던 1세대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안 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브릭앤모러라고 하죠. 내가 어떤 그 오피스를 차려야 되고 아니면 직원을 하이어를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무슨 그 가게를 내야 되고 이런 걸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미국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아버지 손을 이제 붙잡고 미국을 왔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어가 안 되시고 또 미국에서 살아봤던 격이 없으시니까 거의 다 1세대 스타일의 비즈니스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랜 시간을 다운타운 LA에서 봉제 공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항상 고정으로 나가는 익스펜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그런 룰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셨다가도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한순간인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시스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하시는 방식이 그냥 캐시로 어떻게 해서든 막 이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밖에 안 하시지? 너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저한테 했던 거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기회가 남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제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결혼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사업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자였었어요. 왜냐면 평생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살다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왜 우리 남편은 사업을 안 할까? 왜냐면 직장 생활하니까 인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고 싶은 이 스타일이 점점 커지잖아요. 아이를 낳고 집도 내가 늘리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포켓도 인컴이 너무 싫은 거야. 안정만 해. 근데 퓨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나도 이제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저는 안 하고 싶은 게 뭐냐? 혼자 하는 비즈니스 싫어. 근데 내가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오버헤드 커스트가 많은 지정된 그 고정 그 지출이 많은 거 딱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요. 내가 배워서 기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기술이 아니라 머리로 내가 배워서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미국 업계 그 주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저는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만났을 때 너무 딱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첫 번째 뭐냐면 팀워크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는데 또 전국적으로 내가 오픈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적으로 일 이거 한번 하시고 그다음 거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는요. 우리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그냥 옛날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 혼자 라이센스 따서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하나 두 개 팔고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인컴은 됩니다. 보편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방식인 거죠. 그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거고 내가 체계적으로 이 안에서 내 비즈니스를 내가 또 키워내고 싶다라면 전문적인 시스템을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은요,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하려고 들어가시거나, 주식을 좀 배워보시려고, 스탁브로커가 되려고 들어가시거나, 다양하게 들어가시거든요. 왜? 아직까지도, 커미션이나 이런 섹터가 다른 데보다 높아요. 그리고 또 신시스는요, 바로 이 금융산업에서 당신만이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들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쉽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결과는 당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헌신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공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고객을 확보하고 소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팀원들이 당신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하고 지원하십시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우리 에이전트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일을 쉽다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너무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에이전트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사람들의 돈을 다루는 직업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수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들의 노하우를 좀 배우시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력하면서 배워야 될 것도 많으세요. 프로덕트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시스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냥 앉아서 들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습도 많이 하셔야지만 저희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제시카 쌤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5명을 만나는 습관부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하이만 하더라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저는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는 사람이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없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미국에 사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부터는 아는 사람을 늘려나가셔야 돼요. 계속 혼자 집에만 있으면 안 되시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하이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부터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리스트를 늘려 나가는 작업은 꾸준하게 하셔야지만 이 일이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10분 남았는데요. 10분 동안에 제가 우리 커미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계속 보면은 정말 괜찮은 보상 커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크게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돈을 그러니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보통 이제 밖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수입을 창출을 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네 가지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나는 몇 가지의 수입을 창출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몇 가지의 커미션을 받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라이센스 따고 그냥 혼자서 팔게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내가 라이센스 받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냥 나는 개인 세일즈만 할 거야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파셔가지고 75%까지 여러분들 커미션 레벨이 됐다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필드 디렉터까지는 아까 우리 제스비시 님이 그 시스템 플로 차트 쭉 설명을 하시면서 처음 버튼이 뭐냐면 뉴 에이전트예요. 맨 마지막에 시스템을 통해서 완성되는 버튼이 뭐냐면 그 결과값이 뭐냐면 필드 디렉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필드 디렉터는 75%의 컨트랙트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동안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쭉 내가 거기를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뉴 에이전트로 들어가서 내가 FD로 내가 빠져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75%의 레벨을 컨트랙트 레벨을 여러분들이 커미션 레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그 손님이 미아 씨 나는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프리미엄을 내가 낼 수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뭔가를 좀 시작을 좀 해줘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손님은 300불이라는 한 달의 프리미엄을 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75%에 300불에 대한 75%를 여러분들의 커미션을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300불 곱하기 12를 하면 3,600이잖아요. 3,600불에 대해서 컨트랙트 레벨인 75%를 첫 번째 달에 100% 받으십니다. 물론 회사마다 프로덕트마다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제가 FNG라는 회사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른 거 받으시고 나서 왜 그렇게 안 줘요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FNG라는 회사 그리고 그 라이프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600불 1년치 프리미엄의 75%인 얼마? 첫 번째 달에 2,700불을 여러분들이 커미션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지 않나요? 내가 5,000불을 벌겠다면 어떻게? 나는 한 달에 300불 정도의 프리미엄을 내겠다는 손님을 두 분만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컨트랙트 레벨로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아까 우리 제스비시면 썼던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나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나는 계속 이런 BPM에 이런 걸 못하. 근데 나는 그냥 한 달에 5,000불 정도 내가 사이드 인컴으로 벌고 싶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세일즈를 하셔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75%의 컨트랙을 받는 FD가 됐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제스비씨가 얘기했던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나는 에이전트를 계속 리크루트해서 이 사람들도 독립적으로 FD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리크루트를 해서 FD가 돼서 누군가를 나는 필드 트레이너로 이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근데 공짜로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공짜로 여러분들 시키라면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안 해요. 여러분들 착한 일 하시겠지만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못된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제가 못된 FD여서 75% 컨트롤을 제가 받고 있는데 에이전트 이제 빌더스 클럽이 됐어요. 세 명의 에이전트가 들어왔어요. 한 분은 들어오셔서 라이센스를 따셔서 이분의 컨트롤 레벨은 40%입니다. 또 두 분은 저는 시니어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이분들은 15개 필 트레이닝을 시작하셔서 라이센스 따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한 50%까지 컨트랙을 대신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를 가지고 있는 제가 3명의 팀메이트가 있다라고 칠게요. 저희는 많이 안 할게요. 그냥 저도 하나 300불 정도 프리미엄을 내시는 손님 하나 제 뉴 에이전트 지금 방금 라이센스를 딴 에이전트도 손님 한 명 300불씩 내시는 손님 하나 제 2명의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도 딱 그냥 300불씩을 내시는 프리미엄을 내시는 손님 한 명씩만 한 달에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제어와 제 팀들 4명 저까지 해서 4명에서 한 달에 케이스 4개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문제는 내 브랜뉴 에이전트, 컨트랙 매직 내 첫 번째 에이전트, 40%배 있는 에이전트가 혼자 나가서 세일즈 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했어야 될까요? 제가 나와서 도와줘야 되겠죠? 트레이너로서. 액티브한 인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내 에이전트의 손을 붙잡고 필드를 나가서 이 클로징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제 두 명의 시니어도 아직까지는 혼자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아직까지는 액티브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필드를 보여주면서 인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40%에 있는 에이전트와 제가 75%이기 때문에 요 차이가 얼마죠? 35%죠. 그리고 50%인 SAE 시니어 어소시에이트과 저는 25%의 트레이닝 갭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버라이드이긴 하지만 패시브 인컴은 아니에요. 얘도 아직까지는 액티브 인컴이라고 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오버라이드를 받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내가 필드를 뛰어야 되고 내 에이전트를 가르치고 NAT를 해야 되고 빌더스 클럽을 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트레이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한 인컴과 내 에이전트한테 받으시는 트레이닝 오버라드까지 계산하니까 5,760불 정도의 인컴 제너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FD여서 딱 한 달에 내 케이스만 그냥 이렇게만 한달에도 1년이면은 한 8만 불 정도의 인컴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FD까지가 뭐 어떤 사람 빨리 되는 선 3개월,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뭐 진짜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파타임으로 시작하든 아니면 풀타임으로 시작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이 일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FD까지는 속도감이 다르겠죠. 근데 빌딩을 해놨을 때, 한 달에 내가 1년에 한 8만 불 정도 인컴을 버는 데로 들어가야 된다라면 여러분 혹시 비슷하지 않나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일하시는 처방을 받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물론 뭐 진짜 뭐 구글 들어가서 십몇만 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그런 인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봉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한 8만 불 정도 버는 인컴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명의 그 리크루트 되신 그 어소시에이트과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두 명이 뭐가 됐냐면 이제 FD가 된 거예요. 시스템 플로우 차트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FD를 세명을 만들었다고 했는 가정하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각 FD마다 저도 FD지만 저는 이제 SFD가 됐습니다. 시니어 필드 디렉터가 됐고요. 이제 세명의 FD가 생기면서 제가 SFD가 되면서 제 컨트랙 레벨은 75%가 아니라 80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약간의 이제 패시브 인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SFD이지만 내 FD들이 독립적으로 본인들의 FD 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전에처럼 내가 FD였을 때처럼 막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는 하더라도 액티브하게 들어가서 제가 손잡고서 이걸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충분하게 내가 빌딩을 됐다고 했을 때 커미션을 계산을 해봤더니요. 제 인컴은 계산하지 않을게요. SFD로서 내 팀도 뭐 3만 원 하더라도 이걸 안 한다고 계산했을 때 그냥 내 FD 세 팀에서 나오는 오버라이드가 계산했더니 1,8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FD 팀 한 명에서 한 달에 3만 포인트, FD 팀에서 2에서 3만 포인트, FD팀 셋에서 3만 포인트를 했을 때 내 SFD인 내 커미션 80%, 내 FD의 커미션 75%잖아요. 80에서 75를 뺀 5%와 first generation이기 때문에 generation override라 해서 7%가 add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온 내 FD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매달 12%를 제가 받아요. 그래서 12%씩 계산했더니 한 팀당 3,600불이라고 계산을 하면 세명의 내가 FD팀을 제대로만 만들어 놔도 내 거 없이 그러니까 내 팀, 내 FD 베이스 상관없이 팀에서만 나오는 패시브 인컴을 1,800불 정도 계산이 됩니다. 1,800불이면 여러분들 1년이면 한 13만 불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패시브 인컴으로 13만 불이라고 계산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돈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스탑시를 잠깐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사셨어요.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해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가서 그 비즈니스에 가서 앉아있지 않으면서 한 달에 10,000불 정도의 인컴이 제너럴 때는 아니 한 달에 10,000불 정도의 렌털 인컴이 나오는 프로퍼티를 내가 사야 된다면 얼마 정도로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대충 얼마 정도의 집을 얼마 정도 집을 산다 그래도 커플 밀리언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가 전혀 들어가서 일을 안 한다고 하면 10,000불 정도 따박따박 나오는 거, 그것도 익스펜스 다 처리하고, 익스펜스 다 처리하고 10,000불 정도 나려면 그것도 커버 밀리언의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일을 보셨을 때 내가 패시브 인컴이라는 걸 할 때 그 정도의 인컴을 만들었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이상하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딱 들으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 잘 못해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20대 초반에 시작했어요. 막 이런 분들이야. 저 또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오피스에서 컴퓨터 2대 놓고 직원 1명 놓고 일했던 7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어. 저는 세일즈 쪽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줄도 모른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EFD고요. 최소한 EFD고요. FBC고요. EBC예요. SFD고. 무슨 얘기예요? 시스템을 꾸준하게 활용을 해서 시스템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Nobody to somebody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나는 이쪽에 필드에 경험도 없던 사람, 난 잘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 안에서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발전을 이뤄냈더니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성장은 있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성장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결과값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들어보셨던 것들 잘 들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인컴을 벌고 싶은지, 나는 몇 가지의 인컴을 벌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시고 나서 여러분들 담당 FD님이나 SFD하고 인터뷰도 하실 텐데, 하실 때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상황상 그냥 라이센스 따고 혼자 팔게요.